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2월 3주차 행정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초기에는 의무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번 지문입니다.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 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번 지문입니다. 금전상 제재인 과징금은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 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번 지문입니다. 고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지원행위 주체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6번 지문입니다.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상 제도고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7번 지문입니다.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적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수단이다. 8번 지문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9번 지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10번 지문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11번 지문입니다.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번 지문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 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라면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13번 지문입니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 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14번 지문입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부두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 목적 등을 통지할 수 있다. 15번 지문입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체열 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16번 지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17번 지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만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18번 지문입니다. 집단 분쟁 조정의 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번 지문입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번 지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1번 지문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 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22번 지문입니다. 예산 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 정도에 관하여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 23번 지문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4번 지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 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5번 지문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의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6번 지문입니다.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27번 지문입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 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8번 지문입니다.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에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9번 지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30번 지문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